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를 호소할 수 없다, 즉 고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동물원의 운영자는 질병에 걸린 낙타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 결과로 낙타가 죽었으므로 결국 동물보호법으로 돌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육하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없었다면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재검토할 여지조차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이 사건을 끝까지 이끌어나가 기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 피해자가 죽은 동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조차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데 이미 죽어버린 낙타와 염소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동물 학대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생전에 사육했던 사육사들의 자세한 진술을 듣고, 또 그들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열람해서 동물들의 생전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인 수의사에게 낙타가 질병에 걸렸던 상황, 그에 대해서 전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낙타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종합할 때 이것이 질병의 방치로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얻어서 마침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야 동물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제정된 후에도 여전히 많은 동물원이 아주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비교적 높아졌지만 아직도 법제도와 동물원의 운영 현실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동물 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적 인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번에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행히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 발표가 되면서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졌어요.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또한 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사건이 굉장히 잘 해결됐다고 봐요. 또 수사기관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협조 이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좀 쉽게 풀렸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 신청이 없었다면 염소의 죽음 부분은 불송치 결정으로 끝나고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재검토할 여지조차 없게 됩니다. 수사 절차의 면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 그리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보아야 한다, 이 말은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보다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한 사람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사람이 두 번 살필 때 더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물 복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지어지고 운영되는 동물원들, 특히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 더 처하기 쉬운 체험형 동물원의 실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검사들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전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검찰 레전드 화이팅!